대한민국 정치사, 그 격동의 세월을 거친 한 정치인의 인생 비하인드. 한판 승부 연장전, 한판 열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굉장히 낯설은 구도. 제 옆에 통통한 남성 진행자가 옆에 앉아 계시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 저희가 새로운 코너 7시 30분에 연장전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또 삶과 정치 여정을 돌아보는 한판 열전을 준비했는데요. 자, 또 그 코너를 함께 하실 분 제 옆에 계시죠. 우리 한판 승부 애청자라면 누구나 다 아시는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네, CBS의 아들, CBS의 소울. 소울입니까? 이상민입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남성과는 더블은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역사상 없었습니까? 역사상 없었어요. 오늘 기념비적이네요. 예,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께서도 이 정치인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 또 출연 요청하는 정치인들 올려주시면 댓글로 저희 제작진이 참고해서 정치인들 섭외에 최선을 다해서 모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판 열전 그 첫 번째 주인공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오늘 오시면서 내가 지금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 아니라 CBS 고문이 된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세요. 자,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 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요즘 그 방송가에 우리 이재호 고문님을 모시기 위해서 굉장히 모든 방송 스태프들이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또 한판 승부의 패밀리로 오늘 와주셨으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나오신 소감이랄까요? 아니 뭐 CBS가 우리 동네에서는 좀 멀긴 한데 네. 그래도 뭐 CBS가 나오라 그러면 예.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늘 나오지. 그 일각에서는 CBS 상임 고문직을 수락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이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 아니라 CBS 상임 고문 같아. 여기 저희가 그 한판 승부에 네. 이재호 고문님이 나오시면 항상 조회수가 기본이 20만 이상을 네. 기록하기 때문에 안 모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예. 네. 우리 제야했을 때 네네. 그때는 방송들이 거의 관제 방송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정부의 제대로 통제를 막는. 뉴스를 제대로 안 해주거든. 음. 우리가 치근 데모를 해도 한 줄도 안 나가. 네. 그런데 CBS만 보도를 해줬어. 아. 그때부터 CBS와 인연이 있어갖고 네. CBS가 나오라 그러면 뭐 무조건. 군소리 없이 아. 일제히 맞으면 나가지. 예, 감사드려요. CBS가 비판할까봐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뭐 비판할 것도 없지 뭐. 지난주에 또 우리 이재호 고문이 나오셔갖고 이거 이제 그 외교 안보 그 컨트롤 타워 문제가 있다. 이거 딱 말씀드리시더니 김건희 여사를 해매야지 이런 말씀하셔서 뉴스가 많이 되는데 자, 윤 대통령이 또 이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대통령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 누가 누굴 해임합니까?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 책임을 지세요. 그 무슨 말?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게? 참 그. 이 지난 방송에 대해서 자 아니 고문님. 뭐 내가 이혼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 이혼하는 거 아니고. 네. 예, 그래서 지난 쓴소리 방송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들으셨다고 하는데 MB님 들으셨어요? 저는 안 들었어요. 왜냐 유튜브는 봐야지. 듣는 게 아니에요. 보셨구나. 그렇습니다. 예. 해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냥 안 일단 되지. 넘어가자. 예, 알겠습니다. 끝이에요. 미래까지 하고. 그래요. 네. 자, 오늘 또 오늘 모셨으니까 우리 고문님의 그 또 인생을 일단 들어볼 텐데 한판 열전 그 정치 여정을 일단 들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 첫 번째는 뭔가요? 결정적 순간 이재호입니다. 왜 이재오인가? 저기 이제 화면으로 안 돼. 이재오. 아. 오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왜 오냐? 감옥을 5번 가셨고 국회의원을 5번을 하셨습니다. 야, 그래요. 예. 이게 보통 가수는 그 제목 따라간다 그러는데 고모님은 이게 좀 뭐랄까 이름 따라 인생이 흐른 게 아니냐. 5번. 그래서 5번이나 옥고를 치르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인생을 사셨던 것일까? 5번. 그때는 뭐 군사 독재 때니까. 예. 그때는 오로지 민주화하는 것이 거의 전부였으니까. 인생의 전부였다. 민주화 자체가 인생의 전부니까. 네. 뭐 민주화만 되면 뭐 다 바쳐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한 거니까. 예. 그 하다 보니까 뭐
처음에 잡혀갈 때는 뭐 못 모르고 잡혀갔지. 처음에 잡혀간 게 언제셨어요? 처음에 잡혀가실 때. 그게 학생 때였나? 10월 유신 나자마자 잡혀. 네. 72년, 73년인가. 아 지금 화면으로 우리 이재국 야 근데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영화 배우 줄 알았습니다. 야 저 언제입니까 저게? 저거는 세 번째 잡혀갈 때. 세 번째 세 잡혀갈 번째. 때. 와 굉장히 수번 200번. 수염머리 200번. 예, 세 번째 무슨 일로 잡혀가셨던 거죠, 그때는? 그때는 제1회 범민족 대회. 그때 내 전민년 조국통일위원장 할 때인데 예. 북한하고 이제 범민족 대회를 하자. 북한이랑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추진 위원장 하시다가 그렇지. 근데 전민년 조국통일위원장 했으니까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추진했으니까 음. 그때는 뭐 정부가 이용구 총리하실 때니까 예. 정부에서 이제 북한의 조평통하고 우리 전민년 조통위하고 편지 주고 받는 걸 적십자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그랬으니까 아하. 그때 잠깐 고를 때가 있었어요. 노태우 대통령 때인데. 노태우 아하. 대통령. 그러셨군요. 그래서 뭐 우리는 정부가 다 요인하는 줄 알고 하셨다가 예비회담 하려고 판문점 간다고 차 이제 타고 갔는데 예. 임진강에서 걸렸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못 갔지. 그랬는데 그 우리 3월 1일 날 그랬는데 4월 달 돼가고 느닷없이 3월 1일 날 가다 못 갔는데 3일째 가다 못 간데 4월 달 넘어갔고 느닷없이 그걸 다시 불러다 조사해갖고 왜 갈라 그랬냐 그래가지고 방공법으로 잡혀갔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네. 아하. 그러셨군요. 아니 청취자들이 지금 저 그 사진을 보면서 영화 배우 유승용 씨를 닮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유승열보단 조금 잘생겼지. 유승용보다 내가 낫다. 예. 젊었을 때는 한 인물 했지. 야, 인기 많으셨군요. 뭐 그때 제야했으니까 뭐 노상 댐하고 그러니까 뭐 인기 누릴 틈도 없었지만은 예. 예. 아, 하여튼 그래도 진짜 뭐 멋지셨어요. 주로 많이 잡혀갔지. 많이 잡혀 당시에 또 한번 잡혀가면 사실은 고문도 많이 당하고 그렇죠. 그렇죠. 고초를 많이 당하는 그때는 시절이니까. 엄혹한 시절이니까. 왜 고문을 다 했냐. 네. 그냥 이 민주화 운동한다고 잡아가면 국민들이 그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민주화 운동한다고 왜 맨날 잡아가냐 이렇게 여론이 나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잡아간 게 아니고 이 색깔이 이상하다. 사사 이상하다. 이렇게 하려면 방공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예. 방공법으로 만들려면 고문을 해갖고 억지 자백을 받고 자기네들 요구한 대로 이렇게 자백을 유도했고 사인을 해줘야 예, 되니까 예. 그래서 고문을 주로 많이 다 했지. 그때 고문 당하셨겠죠? 아유 뭐그 산다는 게 네. 진짜 왜 사냐 할 정도로 아, 너무 고통이 심해서. 또 심했죠. 그 1979년도에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으로 예. 계셨을 때 경북 안동댐을 방문하셨는데 예. 댐 입구에 자라 붕어 방생 기념을 했던 영예 기념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사해 오셨어요, 우리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한켠에 그 29명의 댐 건설 노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던 분들 그 위령탑은 굉장히 좀 초라하게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맞냐 이게 나라냐 해가지고 분개하셔가지고 또 성명을 내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감옥을 가셔가지고 아하. 예, 그때 이근한 씨를 만나셔가지고 아, 이근한 씨, 네네. 고문 기술자 이근한 씨를 예, 만나셨어요. 예. 그렇죠. 이근아이는 뭐 그 전 처음부터 만났으니까. 아, 그래요? 그때가 이근아인데 세 번째 고문 당할 때니까. 네. 아하. 그때가 그때 고문 기술자 그래서 진짜 제가 기술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아하. 한 99년도였나요? 그때 이제 이근한 씨한테 어떻게 고문을 당했는지, 그러니까 펜으로 딱 치면은 그 탈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다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래 그 이제 그때는 치안본부 대공분실이죠. 그렇죠. 네. 그때는 예, 예. 그게 어디서나 그러면 남산 1호 터널 가다 보면 오른쪽 산 밑에 붉은 벽돌집이 있었죠. 예. 그게 지금 뭐 그게 이제 그 치안본부 대공분실 자리였는데 그 일단 잡혀가면 네. 지하실로 내려가는데 지하실이 이렇게 이제 골배처럼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요. 내려가면 일단 옷부터 홀랑 다 벗겨. 아이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예. 실제 옷 다 벗기고. 빤스 넣는 할 것도 옷을 홀랑 다 벗겨. 네. 벗겨 손목 묶고 네.
발목 묶고 그래갖고 무릎에다 끼워 예. 손목발 묶어갖고 네. 그리고 무릎에 끼워갖고 여기다가 이제 그 야구 방매 같은 거 네. 막 달아 넣어갖고 다름에 까꿀로 까꿀로 다름해갖고 얼굴에다가 하얀 수건을 덮어 씌워 네. 이렇게 매달리죠. 아, 볼 수 없게. 그렇죠. 이렇게 매달리면 네. 완전 돼지 잡는 거 똑같이 돼지 매달는 거지. 아. 예? 매달리면 얼굴에다 하얀 수건 씌우고 이제 큰 주전자에다가 네. 고춧가루 물을 타. 아이고. 그래서 그걸 여기다 부어 이렇게. 아, 그대로 붓습니까, 그냥? 부으면 확 붓는 게 아니고 조금씩 부으면 이게 수건에 그게 젖으면 숨을 가쁘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그때 마셔야 되잖아요. 네. 그럼 고춧가루 물이 코로 다 들어가. 그러면 조금 하면 완전히 기절하지. 그렇죠. 정신없이 따갑고 막. 예. 그럼 이제 또 이제 매달린 걸 풀어놨다가 네. 또 깨어나게 한 다음에 그렇죠. 또 다시 한 또 다음에 고문이 다시 계속되고. 또 그래. 어허. 뭐 묻고 뭐 이런 게 없어. 그냥 일단 고문을 해놓고 네. 어허. 고문을 한 3일 동안 내리하고 네. 3일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목욕탕에다 이제 욕조 있잖아요. 네. 예. 욕조에 손을 뒤로 묶어서 네. 물 처박지 목욕탕 물. 아, 물거문으로. 물 이렇게. 세상에. 그렇게 해갖고 이제 혼을 빼놓고 이제 자기네들이 진술을 받는군요. 진술 받고. 그게 그 기술자가 이제 이근한 씨인데 네. 그 사람은 합기도 하다가 경찰에 특채돼서 들어간 사람인데 재안본부에 합기도 사범인데 특채돼 들어간 사람인데 예. 그럼 진짜 기술자라. 이렇게 이게 신문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 새끼 하면서 이걸 막탁 어깨에 든데 이걸로 뭐 뭔가 탁 쳐. 아, 볼펜 그럼 이게, 하나로? 예, 딱 골절이 돼버려. 네. 근데 일정한 시간에 이게 안 끼워주면 이거 완전히 병신되잖아요. 이제 장애가 되죠. 예. 이거 완전 공포지 뭐. 네. 그 정도로 고문 기술.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럼 뭐 그냥 버티고 뭐하고 뭐 그냥 뭐 죽었다 하고 참는 거지 뭐. 야. 죽었다 하고 뭐 아이고 뭐 죽으면 죽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그렇군요. 그 5번의 옥살이를 견디시고 어떤 정치인 이재호의 내공이 생긴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산다는 거. 남영동 이제 치안본부가 그 남산 1호터널 옆에 있다가 그렇죠. 남영동 새로 지어 갖고 이제 네. 옮겼어요. 남영동 건물 잘 지어 갖고 예. 고문실로 아주 잘 지어 갖고 그걸 옮겼어. 네. 그 남영동 들어갔을 때인데 그때 거기서 이제 고문을 당할 때인데 그때는 솔직하게 죽는 방법이 없는가. 아. 이렇게 이렇게 고문 당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나갈 수 있는 벽을 좀 빨간 스트로브 같은 걸로 해놔서 이제 자해 못하게. 네. 그 요만한 창문 같은 게 요 삼각으로 돼 있어. 네. 그러니까 안에는 약간 넓은데 밖은 좁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리만 들어가면 빠지잖아요. 네. 근데 머리가 못 들어갈게 이렇게. 아. 딱 그 하나야 방에 고문실에. 그러니까 그 안에 죽을 방법이 없어. 다. 네. 그 장치를 그래 해놔갖고. 예. 그래 그 안에 있으면서 고문 이제 하루 종일 고문 다 하고 저녁에 이제 던져놓잖아요 바에다가 침대 던져놓으면 예. 불을 밤새도록 켜놓으니까 잠도 못 자지 뭐 완전히 전기불 환한 데다가 벽은 빨간 벽에다가 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정신 현란증이 오지. 그러면서 야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좀 고통을 덜 당하겠다. 여기서 어떻게 죽는 방법이 있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지. 그러면서 그래 뭐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이런 체념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고문이 좀 쉬워지지. 막 어떻게 해도 그냥 죽여라 뭐. 그래서 모진 고문 당하시고 5번 옥살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있었는 게 48살에 이제 세상에 나오신 거죠? 그렇죠. 제 나이가 지금 48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이제 세상에 나오시니 어떠셨어요, 기분이? 어떤 이제 삶을 이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생각하면 진짜
내가 이름 제5잖아요. 네, 제5. 내가 우리 아버지인데 고맙게 생각하는 게 내 이름을 제6이나 제7로 줬으면 아주 두 번 더 가야 되잖아요. 한 번. 아 5번으로 됐다. 일단 5번 하면 끝난다라는. 그걸 이제 아. 내가 5번 감옥 갔을 때 네. 예. 전에 김대중 정부 때 감사원장 하시던 한성은 변호사가 예 계시죠. 내 MNT 사무국장 할 때 MNT 처음 마셨어. 그러니까 친해. 그러니까 늘 내가 막 들어가면 무료변호로 단골로 맡아주셨어. 예. 그래 법정에서 변론하는데 딴 말도 안 하고 그때 이제 방청객들 웃고 그랬는데 법정에서 한 변호사가 재판장님 피고인 이름이 이재오 아닙니까? 그 재판장이 어떻게 하니까 재판을 5번 받으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5번 마지막입니다. 아하. 잘 선체해 주십시오. 딱 요게 변론의 전부람. 아, 실제로. 실제로. 와. 그래서 판사도 공감했습니까? 그래 판사가 그냥 웃고 말았지 뭐. 그러니까 이름이 제5 아닙니까? 이게 네. 마지막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잘 봐주라 이 말지 판결을. 아. 그때 잡히면 정치적 판결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5가 재판 5번 반대로 해서 제5가 됐지. 그랬는데 정말 5번 살고 나오니까 네. 다 살고 나오니까 우선 집이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가장이 그래 들어가 있었으니까. 네. 애들은 이미 초등학교 다녀버렸고 컸고 집은 생계는 막연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내 잠잘 때도 없어. 방 조그만 이 방 하나에 애들 둘 내가 또 자인 장모 모시고 있었거든. 네. 자인 장모 집사람 그 한바에서 예. 그걸 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 역촌동에 있는 독서실에 예. 가서 잤지. 어. 거기서 자면서 우선 생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 그때 내가 쓴 책이 해방과 한국 학생운동사라고 그 유명한 책이지. 예. 그 우선 책 써서 뭐 인쇄라도 받아야 되니까 내가 뭐 막노동할 수도 없고 그때 당장 감옥에 갔다 나왔으니까 몸도 안 좋고 예. 그런 생활을 했지. 그러면서 이제 정치계에 입문을 하시게 돼요. 1994년이었죠. 이제 김영삼 문민정부 때 민주자유당에 입당한 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자유당이 아니고 예. 네. 내가 입당할 때는 그게 신한국당으로 바뀌었지. 신한국당이었어요. 신한국당. 민주자유당을 김영삼 대통령이 신한국당으로 바꿨지. 바꿨죠. 바꿔갖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야해서 내가 영입대 들어갔지. 신한국당이 근데 그 이제 뭐 김영삼 전 예. 대통령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고모님은 어떠한 재야 활동 많이 하신 진보 인사하신데 네. 그 당에 들어가실 때 좀 뭐랄까 좀 마음에 아 여기 내 이 당에 가도 되나 이런 마음의 꺼리낌은 없으셨던 겁니까? 그 당시는 그 당시는 94 그 당시는 뭐 보수다 진보다 뭐 좌다 우다 이런 개념이 정치권에 없었으니까 아 그랬나요? 예. 어. 그때는 이제 지역 형편 따라서 영입되는 거니까 아하. 김대중 대통령께서 나를 영입하려고 했는데 아. 내가 있는 은평구에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있었어. 아 그래서 못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사람이 삼선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네. 예. 그 사람을 자르고 나를 영입할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나 그런 여- 뒷얘기가 있었어요? 영입되면 내가 딴 데로 가야 돼 다른 데로. 네. 아, 그 딴 네. 데로 가서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오직 은평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강하셨군요. 그 오래 있었으니까. 예.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그 민자당이라는 데가 신한국당. 예. 예. 그게 이제 국회의원이 매번 떨어진 데라. 아, 그죠. 한번 은평 상세 안 은평에. 된다네. 예.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왕제 새로운 사람을 내보내자. 그래서 신한국당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나를 영입해 갖고 은평에서 공천을 줬지. 그렇군요. 그때 내가 그래서 처음에는 청와대에 불러서 뭐 김영삼 대통령이 칼국수도 칼국수. 2번 주고 먹고 그래서 국수 좋아하셨으니까. 아, 네. 맞아요. 그때 요즘- 화제였어요. 칼국수. 네. 청와대 그- 칼국수. 요즘 말하면 이제 칼국수 안 그래주고 나를 꼬신 거지. 아. 이제 뭐 민주화도 됐고 재운동도 다 했으니까 확실히 확실히 민주화를 위해서 감옥도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정치하죠. 그래 내가 대답하네. 정치를 하는 건 말이야. 네. 국회의원 되는 게 정치하는 거야. 딱 그러시더라고. 아, YS가. YS가. 아. 그러면서 이제 은평에다가 공천 줄 테니까 출마하라 이거야. 온나. 은평에 온나. 그 은평 뭐 경상도 말하고 그 당시 저 김영삼 당 갖고는 안 된다는 게 뻔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는
또 된 일이 역사가 없고 네, 여당 그렇죠. 쪽에서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왕 공천을 주시려면 경상도 내 고향 쪽에다 주시죠. 그랬단 말이야. 그건 될 무조건 곳을 되니까. 줘야죠. 예. 네. 그러니까 김일성 대통령 말이 그거는 이 회장 아니라도 나갈 사람 많다. 그거는 그래서 살아서 돌아와라 은평에 가서. 그래서 이제 딱 칼국수 2번 얻어먹고 처음에는 답 안 하고 나왔지. 네. 나 일주일이다 또 불러. 아하. 또 갔어. 또 국수였습니까? 또 국수지. 그러니까 맛도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 아니 그 무렵에 손학규, 김문수 이 두 분도 같이 들어가셨던 거 아니에요? 거기 내보다 먼저 들어갔고. 그렇습니까? 거기는 네. 민자당 때 들어갔고. 민자당 때. 나는 이제 신한국당 YS가 내에서 신한국당으로 이렇게 당명 바꿔갖고 그때 이제 들어갔고. 그래서 당선이 되셨어요 그때.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이제 5번 살고 나와서 민중당을 만들었어. 그렇죠. 했잖아요. 맞아요. 왜? 그때 민중당 만든 거는 하도 잡아가니까 아하. 이게 안 잡혀가고 민주운동하는 방법이 없냐. 정당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정당 헌법에 보장되니까 정당하면 안 잡아간다. 그래서 야 그럼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민중당 만들어 갖고 이제 우리가 그랬군요. 출마해서 92년에 출마해 갖고 음. 떨어졌잖아요. 예. 떨어지고 4년도 안에 내가 이왕 출마했던 거니까 다행히 어떻게 되든 다음에는 무조건 돼야 되겠다고 4년도 안에 무학제 고기를 안 넘어왔어. 명문 살았어. 자전거 하나. 자전거 타고 유권자를 계속 만나셨구나. 예. 그런데 예. 이제 공천을 신한국당으로 받았으니까 네. 큰 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한국당 고정표하고 민중당 때 얻었던 내 개인표하고 네. 합하니까 개인기와 신한국당이 네, 합쳐서. 그러니까 합치니까 뭐 서울 시내에서 최고 득표했지. 득표수로.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히네. 이재호 의원의 정치 역정이 시작되면서 두 번째 결정적 순간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순간은 원조 왕의 남자입니다. 원조 왕의 남자. 네. 자, 여기서 이 왕은 애청자 여러분 예상하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남자가 되셨습니다. 자, MB님, 자 이재호 부모님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어떤 분이셨어요? 안녕하십니까. 킹입니다. 우리가 그 처음 알게 된 게 6.3 항쟁 때였습니다. 요즘 아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는 운동권 동지였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재호랑 같은 경주이신데 아마 재령이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항해상으로는 재호가 내 손잘버릴 겁니다. 어쨌든 뭐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고 하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아주 브로맨스를 찐득찐득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이재호 부모님이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사면될 때까지 정말 방송 많이 하신 거 기억하시죠? 이제 내가 나가야겠어. 방송 그만해요 이제. 내가 해야지. 아, 방송 그만해라. 자, 이재호 부모님.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은 언제셨어요? 학교 때 본 거는 사실 기억이 잘 없고 그때도 그때 6.3 한일 그 구력회담 반대 운동을 전국에서 이제 했잖아요. 예. 네. 그때는 각 대학 연맹이 만들어져서 음. 각 대학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모의도 하고 뭐 이제 했는데 그때 나는 중앙대학교 대표 나갔고 예. MB는 고대 상대 학생회장이었으니까. 학생회장이었어요, 경영학과.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예. 그때는 각 대학 대표들끼리 이제 만나서 뭐 저 사람이 어느 대학 누구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었으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학창시절 끝나고 나는 그때부터 국회의원 될 때까지 계속 제야만 있었고 예. MB는 학생운동 끝나고 현대에 들어갔죠. 6개월 갔다 오고 현대건설. 나와서 현대건설 네. 기업으로 나갔고 예. 그러니까 나는 제야의 길을 끝까지 걸었고 예. MB는 기업인의 길을 걸었고 그러다가 63 동지회라는 게 있어요. 63 동지회. 네. 그 63 때 64년 6월 3일 날 계엄령 때 그 이제 우리가 제적당하고 뭐 도망댕기고 63 학생운동 하다 탄압받았던 네. 그 동지들이 주동자들이 모인 그 서클이 있어요. 63 동지회라고. 사단법인 63 동지회지. 네. 거기에 이제 MB가 회장을 하고 MB 다음에 내가 회장을 하고 아하. 그러면서 63 동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서 네. 옛날 데모할 때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서로 알게 됐는데 네. 본격적으로 가깝게 지낸 거는 국회의원 되고
내가 15대 때 은평구에서 국회의원 되고 예. MB는 종로에서 국회의원 맞아요. 이제 그 재선이지 MB는 14대 때 네. 되고 네. 15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돼서 이제 같은 뭐 63 동지들이 만났으니까 딴 사람들하고는 그때 나는 제야에서 영입대 갔으니까 아무래도 좀 외톨이잖아요. 아. 민정당 뭐 민주당 이게 또 보면 나는 체질이 안 맞으시고 별난 그분들이랑 사람이니까. 예. 근데 MB도 뭐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뭐 그렇게 기업에 있다 와놓으니까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잘 어울리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끼리 어울렸지 뭐. 63 동지끼리.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 하고 싶다 언제 말씀하셨어요? 고모님한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 대통령 할 거야. 뭐 이렇게. 그때 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이렇게. MB가 대통령 하겠다는 말은 먼저 안 했고. 안 했어요. 어. 아, 그 의원님이 혹시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그래? 15대 때. 오! 15 의원님이 대통령의 꿈을 꿔라. 15대 때 처음에 네. 첫 대정부 질문할 때 예. 나는 초선으로서 질문하고 MB는 재선으로서 대정부 질문했는데 예. 대정부 질문할 때 MB가 예. 경부운하 그때는 경부운하였어. 그때부터 문화 얘기를 하셨어요. 경부운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하시더라고. 자세하게. 그때부터 대운하의 시작이 경부운하였구나. 그렇지. 그래서 내가 예. 가만 들어보니까 나는 민주화만 되면 다 잘 사는 나라가 될 줄 알았지. 뭐 운하를 한다, 뭐 국토를 어떻게 개조 이런 생각도 안 해봤거든. 그냥 오로지 민주화 운동만 하면 군사 정권만 끝나면 나라가 되는 줄 알았는데 예. MB가 경부운하에 대해서 쫙 설명을 들어보니까 나라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15대 생각이 국회 딱 대정부 들더라고. 질문할 때. 네. 아. 들다. 그리고 그다음 내가 질문할 때 나는 행정구역 개편. 지금 이 행정구역은 1800년대 나온 거니까 행정구역 개편 이야기 쫙 했지. 그러니까 또 MB는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 대정부 질문 끝나고 나와서 내가 MB 있는 자리에 갔지. 갖고 형님 그때 형 동생할 때는 형님 경부운하 하려면 형님이 대통령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해갖고는 안 되니까 또 내가 보니까 형님은 국회의원 체질이 아니고 국회의원은 내가 할 테니까 형님 대통령 하시오. 그때 두 사람 간에 대통령이란 말이 처음 나온 거지.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96년. 1996년. 그때 별의 순간이었군요. 별의 순간. MB 홀릭에 빠지셨군요. 그래갖고 네. 그래갖고 또 MB가 선거법 때문에 또 국회를 그만뒀어. 맞아요. 선거법 그 위반해가지고. 그래 미국에 갔다 또 근데 선거법에 무죄 워싱턴으로 가죠. 네. 와서 대통령 하려면 서울시장부터 합시다. 아. 그래서 서울시장을 밀었지. 모든 플랜을 그러면 이재호 고모님이 다 짜주신 거예요? 아니 뭐 내가 짠 것보다 뭐 내 생각이 MB가 또 생각 같았지 뭐 그때는.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내가 또 대책위원장 했잖아요. 아하. 그래서 서울시장 하고. 지금 자전거 사진 나와요. 우리 이재호 고모님 또 자전거 또 4대강 그저 전도사 하시고 예. 하시면서 이제 또 자전거 도로를 또 많이 이용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4대강을 한다고 이제 해놨는데 예. 반대가 심해갖고 당내에서도 박근혜 그 저 대통령 그쪽 계열들은 반대잖아요. 친박계가 반대.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되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추석날 추석 연휴 반납하고 예. 부산에서 서울까지 5박 6일 그때 저 사진이에요? 자전거로. 예. 아 자전거로 옆에 그냥. 주미대사, 아니 주한미 대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분이. 아니, 근데 그 후에 또 그때 이재호가 홍보를 많이 해줬어요. 아 대통령 갑자기 나오셨어요. 물론 예. 내가 욕 다 먹었어. 재호가 한반도 대운을 홍보하려고 자동차 전용 도로인 올림픽 도로에서 자전거 타다가 걸려가지고 즉결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은 네티즌이 직접 고소했어요. 쪽팔렸어요 그래. 아이. 직결 심판 넘겨진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아. 그때 이제 부산에서부터 타고 이제 낙동강부터 타고 한가로 왔는데 예. 그 저 청평댐인데인가 양평에서 그렇죠. 양평댐. 그 저 하남 쪽으로 해서 서울 그 저 네. 서울 그 미사리인가 뭐 어디 미사리 맞아요. 그로 예. 들어오는 그 국도 있잖아요. 예. 거긴 자전거길이 없어. 아 그때 안 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양평에서 3미터 해갖고 그냥 그 길로 그냥 해선 한강 고수부지로 빠졌는데 예. 그 길이 자전거 통행 금지구역이야. 아 금지고요. 국도라. 자전거 국도 직결 심판.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내가 제일 앞장서니까 그냥 쫙 끌어왔지. 아 선두에서 보스 같이. 20일쯤 지났나 예.
성동경찰서가 거기 뭐가 날라왔군요. 그때 뭐 쪽지가 날라와서 출석하라고. 아. 쪽지. 그래. 내 인생의 구속은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경찰서에서 연락이 이제 5가 아니라 이제 6이 되는 거 아니야? 뻔했지. 이제 6 될 뻔했는데. 보좌관들아, 그 한번 알아봐라. 뭐 때문에 쪽지 날라왔냐?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예. 국도에 자전거 타고 무단 진입해갖고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거야. 그러셨구나.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경찰서 갔지. 가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동경찰서. 가서 우리는 사실은 몰랐다 솔직하게. 그냥 뭐 자전거 차 타고 오는데 뭐 깃털 가는 거지 뭐 우리가 그게 뭐 자전거 전용 도로인지 자동차 전용 도로는 몰랐다. 그 잘못했다. 좌우지간 잘못했다. 좌우지간 잘못했다. 싹싹 빌었지. 싹싹 빌으셨어요. 국회의원이 잘못했다고. 어쨌든 잘못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에서 재밌네요. 이따 법원 위반한 거니까 예. 그냥 안 되고 벌금 조치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열 몇 명인데 벌금을 내가 다 물었지. 야, 그래 또 보스니까 또 대신 내주셨구나. 내가 물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야, 우리 아니 자전거를 내 따라서 내가 제일 앞에 가는데 내 따라서 따라왔는데 벌금을 기러기에 맨 앞에 기러기였으니까. 그러니까요. 야, 대장 기러기로서 역할 하셨구나. 멋있네. 우리 이재용 어머니 보스 기질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래 돌고 와서 의원총회를 열어갖고 내가 4대강을 하기 전이니까 자전거로 탄 이야기를 쫙 했지. 부산에부터 올라와서 쫙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운하를 해야 되는가 예, 하는 예. 설명을 쫙 했지. 그래 국회의원들이 왜냐면 자전거 타고 근 6박 7일인가 그동안에 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는 어떻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지 몸으로 그 자전 길도 없는 그냥 순 고생했거든. 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냥 뚫어서 오느라고. 예. 대단하신 것 그냥 같아요. 마을에 가서 자고 그냥 마을에 가서 가고 자고. 그냥 대단하신 거. 그랬으니까 의원들도 그 정렬은 받아줘야 될 것 아니야. 그렇죠. 장중간에. 그래서 자전거 개헌하가? 운하 반대를 잠재웠잖아요. 그렇구나.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왕의 남자로서 정말 역할하시고 정권 끝까지 함께 하셨고 또 이 특별 사명까지 함께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이재호 고모님의 영혼의 단짝인 네. 민주당 이상민 의원님이 이 질문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 질문 한번 읽어주세요. 2- 예. MB 오른팔로서 이런 게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상민입니다. 예. MB의 오른팔로서. CBS는 이상민만 나오네. 예, 그러니까 이상민 크리에이터, 이상민 의원. 이상민 알면 나오지도 못하겠네. 예, 그러니까요. 이거 저도 이름을 개명할까봐. 예,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게 있다면 후회 안 되세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그 세월 네. 돌아보시면 그 나날들. 그 나날들 뭐 후회는 없고 후회는 없고 뭐 인연이라는 거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형님 하면서. 그래 뭐 그것이 뭐 그게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걸 뭐 그게 운명이다. 운명이다. 내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두 분 만나시면은 좀 호칭은 어떻게 하세요? 왜냐면 경상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끝자를 이름 얘기하거든요. 상민이다가 우리 민이 이런 식으로 박이형 이렇게 합니까? 대통령 되시기 전에는 네. 형님. 솔직하게 형님 동생 했고 대통령 되고 나서는 공석 자리가 많은데 사석에서는 형님 했다 또 대통령 이렇게 못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되고 나서는 그냥 대통령님을 호칭 변경이 있지. 그 이후로 계속 대통령님이랑 가셨어요? 그렇죠, 야, 대단하시네요. 이런 게 뭐라고 궁금하다고 이상민 의원님 그래서 뭐 잃으셨어요? 난 뭐 별로 이런 건 없고. 이야, 그래요? 이런 거 없으세요? 저는 궁금한 게 특임 장관 하셨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런 게 있다면 예. 돈을 못 벌었지. 너무 청렴결백하게 사셔서. 근데 그거 유혹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실세니까. 그래도 돈 뭐, 싸들고 막 기업인들 오지 않았어요? 그랬지만은 네. 그랬구나 실제로. 그랬지만은 그걸 돈 다 싸들고 왔구나. 물리쳤으니까 지금 요렇게 CBS도 나오지. 그렇죠. 거기에 만약에 그냥 유혹에 넘어갔으면 진짜 이름 고칠 뻔했지. 이제 6, 이제 7 막 되고 막 이제 계속 7, 왔다 갔다 하고 막 이제 8 뭐 이제 계속 8 나가지. 되고 막 감옥에 가고. 어떻게 돈에 초연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뭐. 그 정치 시작할 때부터 내 돈에 대해서는 깨끗하겠다 이 그러니까. 마음 먹으신 게 있으셨구나. 사람이 예. 돈을 벌든지 네. 권력을 잡든지 명예. 명예를 갖든지 이제 하나만 해야지. 하나만. 야.
그 다 하려 그러면 감옥 가지. 감옥까지. 지금 뭐 제이양님이 이재호 고모님을 다시 보게 됐다면서 존경한다고. 야, 그리고 1865님은 한판 승부 본 메뉴도 맛있는데 디저트가 더 맛있는 몇 안 되는 맛집이라고. 자, 이재호 고모님 구독과 좋아요 좀 요청 좀 해주세요. 그 한판 승부 그 구독 좋아요 좀 해주세요. 왜냐 그러면 이 구독이요 100만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요도 그러고 왜냐 그러면 그래도 내가 그래도 상임 고문인데 나이 살이나 한판은 보나 그 이런 값으로 보나 그래도 100만짜리는 돼야지 계속 구독이. 그러니까 그죠? 매부쇼에서 100만 요청하셨었는데. 그러니까요. 매부선 70만 할 때부터 내가 나가서 100만 안 되면 안 나옵니다. 그래도 100만 넘었어. 그런 거구나. 지난달에 지금도 100만 공약해 주시죠. 100만이 안 되면 안 나오겠다. 얘기해 주세요. 한판 승부요 100만 안 되면 출연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야, 빨리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저는 근데 항상 궁금했던 게 그게 실세셨는데 무슨 장관 하고 싶다라고 선택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특임 장관 하신 거예요? 그때는 그 행안부 장관이다. 뭐 할 수 있었던 거야? 문체부 장관이다. 무슨 장관이든지 선택은 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뭐 내가 뭔 장관을 하겠다고 국무총리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근데 왜 특임 장관? 그건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이고. 국회의원 이제 국민권익위원장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 그러니까. 다시 됐잖아요. 예. 국회 나오고 있는데 하루 느닷없이 불러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서 뭐 그 안가에 가서 이제 저녁 둘이서 이제 드시는데 저녁 뭐 맛하게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시더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내각에 좀 들어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뭐 내각 들어갈 거 뭐 있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각에 들어와서 정권 마무리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당하고 관계도 그렇고 국회와 관계도 그러고 그 특임 장관을 해갖고 국회와 야당과 관계 좀 풀어라고 법안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임 장관이라는 게 대통령 특명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또 그래 하라는데 또 내가 뭐 안 한다고 빡빡 우길 것도 없고. 네가 해라. 네가 하는 게 좋겠어요. 특임 장관을 특임장관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알았습니다. 그래서 특임 장관을 또 다른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그렇죠. 국정을 위해서. 그때 뭐 사실은 자리는 그때도 그건 그래서 우리 정부 때도 이재호는 자리 욕심 없다는 건 다 알려져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리 욕심. 그건 한 번도 내가 뭐 자리를 담한 일이 없으니까. 어차피 실세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매기는 거 아닙니까? 매기잖아요. 존경해요. 그 이야기는 MB께서도 그래서 한 번은 뭐 때문에 내가 뭐 좀 투덜투덜 거렸어. 대통령에게? 뭐가 잘 안 돼서 뭐 당 관계인지 뭐 정부 관계인지 그랬더니 MB가 그러시더라고. 그때 내가 장관도 아니고 많고 남이었어. 아무거나 때? 그러니까 그 내보고 그러더라고. 당신 실세 아니야. 실세가 뭐 그렇게 하면 돼. 대통령의 입에서 실세라는 게 그런 거지. 딱 그러시더라고. 실세 인증. 그래서 내가 뭐 이상득 의원이 아니라 유가 실세다.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었지 뭐. 인정하신 겁니까? 예,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가 뭐라 그러니까 당신 실세 아이가 뭐. 그렇군요. 요즘 뭐 고모님 얘기 듣다 보니까 지금 벌써 40분이 지났어요. 우리 정규석 기술 감독이 재밌게 듣고 있어요. 괜찮으시죠, 우리 정규석 감독? 네네네. 나머지 분들은 왜 표정이 안 좋죠?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다들 일어나서 괜찮아요? 준비하세요. 괜찮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재미 안 좋으면 댓글에 빨리 꺼라 그래. 배너를 다 내커라고. 괜찮아. 지금 굉장히 지금 청취에 너무 집중해서 듣고 뭐 있어요. 빨리 끄는 건 좋으니까 빨리 꺼라 그래. 안산호님이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썰 푸는 거 너무 좋은 코너 같다라는 말씀하시고 루인의 집사님도 이재호 고모님 살아오신 역사를 몰랐습니다. 존경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야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세 번째 인생의 결정적 장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 세 번째. 박근혜와의 불편한 관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 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좀 불편하셨어요? 불편했지. 솔직하십니다. 솔직하게. 뭐가 제일 불편하셨어요? 내가 뭐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때 감옥 3번 갔잖아요. 네. 그렇죠. 전두환 때 한 번, 노태우 때 한 번, 그래 5번 갔는데 음. 그건 사실 내가 신한국당 입당하면서 그건 잊어버렸어. 지나간 예, 건 예. 난 털고 어. 들어갔어. 네네. 그뭐 아이 음. 그때 그 시대가 뭐 그런 거 어목했으니까. 들고 군사 정권 들어갔는데 시대는. 네네네. 무슨 대구에서 보궐선거가 있는데 박근혜 음. 공천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치 데뷔를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당에서 우리들은 선거 지원 나가라는 거야. 아. 그래 그 이제 달성에 선거 지원 대구. 나갔지. 예. 박근혜 대통령 예. 초선 들어올 때. 예. 그래 가서 그 뭐 아스팔트도 없는 총길 말지 먼지 팍팍 나고 그 먼지 팍팍 쓰고 그냥 빡빡한 한 열흘 가서 그냥 살았어. 아, 열을 야, 마음을 다 해주셨네. 거기서 운동을 예예. 네. 빡빡 해주셨는데 상가마다 다니면서 뭐 우리 박근혜 후보 부탁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친박이었군요. 예. 아, 10일간 침박. 그때 뭐 당에서 하라니까. 예, 그래서 10일간 침박. 일시 친박으로. 예, 일시 네. 침박 그래 했는데 했는데. 당선돼서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원내 진입했어요. 박근혜. 원내 진입해서 의원이 이제 됐어요. 첫 번째 이제 좀 틀어진 게 그거야. 어. 아니 원내 들어왔으면 그 우리가 가서 그렇게 고생했으면 음. 전화로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고맙습니다.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건.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한 마디도 없었어요? 한마디도 없는 거야. 너무 서운하셨구나. 그래 나는 사람이 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게. 아 그래 가서 고생해줘서 뭐 고맙다든지 뭐 아니 그래도 커피라도 이렇게 한잔 하자든지 뭐 아, 측근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겠죠. 일체 없어. 일체?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아. 그래 내가 좀 뿔이 났지. 뿔이 났어요. 정치 같이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선배인데 고참인데. 그렇죠. 예, 예. 그래 내가 또 이윤성한테 물어봤어. 저 앵커 하던 KBS 앵커 하던 이윤성. 아나운서. 이윤성. 그건 앵커. 우리 국회의원 같이 했잖아 15대. 정치 근데 내가- 입문해가지고. 아 짝이었거든. 예. 그래 내가 야 닌덴 전화 왔냐? 어. 그러니까 이윤성 뭐 전화 와 전화 아무도 안 오다. 야 너무하네. 그러고 넘어갔어. 넘어갔는데 그러면 또 잊어버렸어. 뭐. 잊어버렸어요? 그 오래 기억할 건 아니잖아. 아, 그러니까 그 남자니까 예. 예. 보스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스포츠 조선인가 뭐 스포츠 자기 신문 기사야. 스포츠 조선이었을 거예요. 조선이니까 뭐해. 그랬는데 기사에. 기사에 음.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를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네. 한강 그 뭐 선상에서 배 위에서. 그러면서 내가 그랬지 산업화라든지 여기에 공로를 본다면 훌륭한 지도자고 10월 유신이라든지 인권 단합한 걸로 본다면 독재자다. 공과 과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구나. 산업화의 공로도 있고 음. 인권 단합의 과도 있다. 어? 그러니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의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내가 산업화의 공으로 본다면 훌륭한 지도자의 딸이고 네. 인권 단합한 과로 본다면 독재자의 딸이다. 연락 받으셨구나. 그랬더니 그 다음날 댓글 달렸구나. 신문에 신문에 공은 없고 박근혜 독재자의 딸 이재호 이렇게. 이재호 박근혜 독재의 딸이다라고 말했다. 그게 막 대문짝 말이 나버려. 스트롱맨스 도터. 당에서 뭐 발칵 뒤집어졌지. 아하. 같은 당에서 말이야 이재호 지가 아무리 그래도 막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랬대서. 그랬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게 가슴에 팍 맥혔던가 봐. 아. 전후 맥락은 모르고. 예. 나는 뭐 그 말을 내가 안 한 건 아니잖아. 어쨌든. 그렇죠. 예. 그 말 한 거는 사실이잖아. 했죠. 예. 몸막은 다르지만. 네. 그난 뭐 가만히 있고. 그런데 지리산에 우리 연찬회를 갔어. 지리산 연찬회 의원 연찬회. 당에서. 예. 의원 연찬회를 갔는데 그때 여의도 연구소인가 뭐 주제 발표를 하는데 그 주제 발표하는 사람이 그 친일에 대해서 또 일본이 나왔어요. 그 친일에 대해서 그 일제하에 그 일본의 그 친일 사관에 대해서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라고 누가 발표를 했어. 그래 내가 수정주의 역사관을 얘기했구나 누가. 내가 뛰어 올라갔지. 뛰어 올라갔지. 야, 그때 또 더 딱 올라갔지. 올라가서 뭔 소리냔 말이야. 아, 그럼 이놈들아 이러면서. 일제 때 독립운동한 사람들 병신 팔불이라도 했냐? 어. 뭔 소리냐 말. 당이 이런 역성 갖고 되겠냐고 내가 일간. 쫄았어. 어.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앉아서 가만
듣다가 뭐 결국 이제 자기 욕하는 것처럼 들려버리니까 아니 왜 올라왔습니까? 아이고 당황스럽네. 그러니까 내 끝나고 난 다음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올라가더니만은 올라가서 아니 우리 당이 30, 50 뿌린 줄 모르고 들어왔냐? 어? 바로 직격탄. 아, 그 당이 싫으면 나가면 될 것 아니냐? 뭐 아하. 이렇게 바로 이제 날린 거야. 야하. 그래서 이제 그 연찬회가 뒤집어졌지. 이야, 아, 그랬군요. 좋다. 탈당한다 그러죠. 그래 좋았다. 우리 안 한다. 아하. 그러니까 또 이제 그때 김덕영 선배하고 모두 또 우리들 탈당 못하게 김동영 오랜만에 듣네요. 잡으러 다니고 막 잡으러 말리고. 다니고. 예. 내 김문수 그때 이제 한참 과격파들은 야 나가자. 당 치우자 나가자. 아하. 네? 그러고 막 그 하여튼 지리산 연찬회 가든 엉망이 돼서 그래. 그게 두 번째. 네. 하게야. 세 번째도 있어요. 세 번째까지 번째까지 세 번째 짧게. 네, 세 번째. 아, 세 번째는 우리가 1박 2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내가 일단 저기 양념치킨 2마리 시켜주세요. 지금 네.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예. 원내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를 했잖아. 예, 세 번째. 투톱이잖아. 네. 내가 끔찍히 모셨어. 당에서 이재호가 원내 대표 되면 저거는 탈난다 이렇게 봤는데 내가 원내 대표 선거 이겨버렸으니까 안 될 수가 없잖아. 그 그렇죠. 선거하니까. 그래 박근혜 대통령 모셔 잘 냈어. 잘 모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나선다고 대표 그만두게 되고 그러니까 친박들이 야 대표도 대표 그만두는데 원내대표 이제 나와라. 혼자 원내대표 하면 되냐 니도 그만둬라 이래야 된 거라. 아. 그래 나도 그만둔다. 내가 뭐 원래 자리에 큰 욕심이 없어. 그만두고 나서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 출마하고 나는 그럼 원내대표 그만둬서 당 대표 나가겠지. 그 당 대표 출마를 했어. 아, 예, 당대표 나갔어요. 근데 인기가 그때 막 최고였지 인기가. 아. 그래 강재섭 대표가 아, 자기는 또 추억의 이름 강재섭 대통령 나오네요. 나온다 그랬는데 너다섯째 대통령 안 나오고 당 대표 나온다 이래 돼버린 거라.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야구 일대를 붙은 거라. 아하. 그래서 내가 박근혜 대표대로 나는 도와주질 않아도 방해는 하지 마십시오. 강재섭 밀어주지 마라. 중립하십시오. 중립만 하십시오. 아하. 그랬어. 그런다 그랬어. 그런데 전당대 일주일 전에 확 돌아갔고 아하. 강제도 쪽을 미는 데다가 전당대 당일날 내가 연설하는데 연설 들어가자마자 일어서서 그 이제 전당대 장에서 일어서서 나가요. 빨간 원빛 입고 앉아 있다가 불쑥 일어서서 나가니까 전당대 안에 개판되잖아요. 다. 전부 다 카메라 전부 박근혜 대표 따라다니고 막 내가 연설을 할 수가 없잖아. 당대표 후보자 이제 이재호 후보 연설 시기에 됐는데 갑자기 빨간 옷 입고 있던 박근혜 전 대표가 일어나서 나갔구나 이렇게 그냥 그래, 이렇게 나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나는 왔다가 갑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가겠습니다. 하는 거야. 이러고 나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 전당대자 개판되고 선거 투표를 했는데 이 국민 여론조사에서 내가 한 20% 이겼을 거야. 그런데 뭐 당원 투표에서 요즘도 지금도 뭐 윤심 따라 당 대표 됐다 그랬잖아. 네. 그때도 뭐 박심 따라하냐, 당원 표가 아니야.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이렇게 천하람 후보가 연설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거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뭐 400표 참가를 져버렸지. 야, 재밌네요. 그게 세 번째 하기. 야, 요거 때문에 이제 다 나가시게 된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불편한 관계가 이어졌어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래도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재호 고문 왜 그러셨어요? 이재호 고문한테. 식사할 시간이 됐습니다. 배고파서 나갔다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네네. 인파가 많아서 못 들어왔습니다. 더 말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나갈까요? 아닙니다. 나가지 마세요. 자, 한판 열전 우리 박정희 한판 승부. 오늘 유튜브 연장전으로 첫 손님으로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모셨는데 너무 재밌네요. 네. 이것은 거의 정치 열전, 정치 역사 같아서 저희가 진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뉴스를 잘 모르는데 이렇게 또 산 역사의 증인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다 정리가 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또 1시간 이상 또 모시고 있으니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고모님의 지난날 역사 장면을 좀 짚어봤는데 어떠셨어요, 고모님? 좀 세 장면을 딱 붙들어 봤는데. 지금 생각하면 뭐 예. 그 사실 그렇게 열릴 일도 아닌데 열릴 일이 아니었다. 열릴 일도 아닌데 그때는 젊었으니까 또 젊은 사람은 또 젊은 대로 행동을 해야지. 열정도 있고, 패기도 괜히 있고. 젊은 사람이 뭐 참고 지내고 뭐 억지로 뭐 인내하는 체 하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 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지냈는데 네네. 이제
나이 들어 보면 지난 날이 뭐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또 지금 다시 그때가 와도 또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거는 만약 민주화운동 같은 거는 지금 다시 그런 시절이 와도 또 민주화운동하고 할 수밖에 없지. 감옥 5번 또 갈 그래. 거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사모님이 다시 태어나면 우리 고모님과 결혼하신대요? 안 하겠지. 알겠습니다. 그 내라도 안 하지 그. 알겠습니다. 이지호 고모님 아호가 뭔지 아십니까? 아호가 뭐예요? 파란입니다. 파란. 예, 정말 인생의 어떤 순간순간들을 오늘 짚어봤는데 예. 파란만장한 것 같습니다. 파란만장입니다. 네. 자, 이제 한판 열전 공식 질문으로 마무리한다고 저희가 코너를 짰어요. 내 인생 한 줄 요약. 한 줄로 우리 고모님의 인생을 요약해 주십시오. 예, 한 줄 요약. 내 인생 한 줄 요약. 구름처럼 지나갔다. 구름처럼 지나갔다. 좋네요. 낭만적입니다. 예. 구름처럼 지나갔다. 그 구름은 어떤 구름? 뭐 뜨고 구름이지 뭐. 뜨거워. 네네네. 아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게 김종필 전 총리가 네. 정치 허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럼 허업이었다? 그래. 아, 진짜 허업이지. 허업 같은 그 정치를 하면서 인생 구름 위를 지나갔다. 뭔가 좀 눈물 나오려고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님 오늘 방송 보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이재호 선배님. 울다가 지금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참 어떻게 이렇게 아니 그 현역으로 다시 복귀하실 생각 없으세요? 참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요즘 방송에서 그 뭐 대통령이면 몰라도 내가 할 거 있나 뭐 의원 안 한다 이런 말씀하셨던데 최근 방송에서 솔직히 대통령님 하실 마음도 있으신 거 이게 이제 아니에요? 이제는 뭐. 늘 푸른 한국당. 예, 늘 푸른 그때 이제 1년 안에 개헌을 하고 그러니까.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개헌 대통령 이재호. 개헌 대통령 네. 그렇게 했는데 그때 날 지켜줬으면 지금 나라가 잘 됐지. 그때 못해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홍준표 시장님은 또 이 방송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홍준표 시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내도 한번 불러줘요. 내도 잔역사야. 이재호 선배 같은 분도 있지만은. 예. 아니 근데 어떻게 감옥을 그렇게 많이 가셔요? 걔는 검사 출신이라 잘 몰라. 저 감옥만 보내셨으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또. 알겠습니다. 왕자하게. 예. 홍준표 시장님도 꼭 아름답게 끝내. 이 방송에 꼭 나와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걔는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판 열전 살아있는 정치의 산 증인 산 역사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 근데 한판 승부의 그 쓴소리에서 정말 좋은 활약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오늘 특별히 또 살아온 역사를 또 아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또 말씀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계속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오늘 첫 시간 어땠어요? 다음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네, 오늘 막 두근두근대고 그랬었는데. 예, 오늘 약간 긴장하셨는데 네. 또 이게 또 폼이 풀리면 또 네. 황금의 콤비로 방송과의 화제로 또 자리 잡을 거를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이재호 고문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또 내일 한판 승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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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